최영희 영어 선생님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영어 독해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죠. 지문을 분석하면서 해석을 해서 답을 고른다. 지문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로 돼 있다. 뭐 이렇게 배우실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기본적인 틀이죠. 자, 근데 이 틀을 벗어나서 더 강력한 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틀이겠죠. 언어에 대한 틀. 자,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배경 지식입니다. 이 배경 지식이 없으면 때로는 단어만으로는 이야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배경 지식을 어떻게 습득할 수 있느냐? 바로 독해죠. 선생님, 듣기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듣기나 독해만이 가능합니다. 말하기는 안 들어가요. 듣기와 독해만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배경 지식을 쌓는 유일한 인풋인 거죠. 여러분들이 현재 미국에 살고 있다면, 영미권에 살고 있다면은 말하기를 하기에 좋아요. 이유는 그 대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도 그 대상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말하기 연습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물론 혼자 중얼거릴 수 있겠죠. 물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같을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독해와 듣기입니다. 독해는 언제라도 할 수 있고요. 지금처럼. 듣기는 유튜브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자료가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AFK라고 해서 미국 방송을 들었거든요. 이거 말고는 들을 수 있는 창구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유튜브란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걸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해와 듣기가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에 강력한 힘이 돼줄 수 있고요.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인풋은 정말 중요한 거로서 말하기보다 더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완벽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말하기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 아니에요. 그 대상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독해와 듣기는 여러분들이 수시로 마음대로 언제라도 그 대상을 만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얼마큼 노출될 수 있느냐,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말하기는 노출 수 있는 시간이 돈을 주고 누군가 사거나 전화를 하거나 몇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도 한정된 시간 안에. 자, 그러나 이 노출의 강도는 독해와 듣기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문장과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철학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문장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문장을 접근해서 끝까지 읽고 나서 문제를 푸는데 세 문제 나오죠. 이거를 얼마나 빨리 읽을 수 있느냐가 포인트겠죠. 얼마나 빨리 읽느냐는 독해력이에요. 그 독해력은 배경 지식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지문을 자꾸 읽어봐야 그 지문에 어떤 배경 지식들이 합쳐지면서 더 빠르게 읽어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가끔씩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일부 분들이 시험에 관련된 영어냐라는 질문을 제가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제 유튜브에서.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험 영어하고 그냥 영어 독해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없죠. 이거 영어 독해입니까? 시험 영어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영어 독해예요. 이게 독해입니다. 근데 자꾸 시험 영어란 말을 하는 이유는 시험 문제 풀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우리나라 영어 학원들이 기형 쪽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이 기형이란 말은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상적이 않은 방법으로 독해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다시 말하면 독해력이 늘 리가 없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우리나라 학원은 거의 99%가 절대 여러분들에게 영어의 능력을 확장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 자연스러운 능력, 해석하는 능력을. 그것은 바로 문제 풀이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 독해입니다. 그러므로 영어 독해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시중에 나와있던 책이든 뭐든 간에 그냥 알파벳으로 돼 있으면 다 영어 독해인 거예요. 자, 시작해 볼게요. 미스터 마카리라는 사람의 매우
그 사람들 흥미를 끄는 이야기는 이 데카르트와 함께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글을 썼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 데카르트로부터 시작을 하다 그래요. 그리스 철학이 기독교와 합쳐진 이래로 영혼이란 것은 뭐로 간주됐습니까? 통합된 어떤 연결고리로서 자연과 인간과 인간과 신을 연결해주는 고리가 되는 거죠. 그런 걸로서 간주되어 왔대요. 미스터 마켈이라는 사람이 썼다는 거죠. 이렇게 17세기에 그러나 이 기독교인들은 위기에 빠져요. 왜 그랬을까요? 17세기에. 그리고 많은 이들이 힘들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이게 코프리얼 보십니까? 이게 신체 눈에 보이는 물질 같은 거예요. 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이라는 얘기죠. 무형의 영혼의 개념을 이런 기계적인 세계에 접목시킨다는 거, 이것을 조화시킨다는 건 힘들겠구나. 과학기술 때문인 거죠. 그런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점차적으로 물질로 구성된 걸로 이해되고 있는 세계죠. 데카르트는 그래서 그러한 요구를 이 회의적인 자연주의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컨셉, 개념이죠. 영혼이라는 것의 개념을 생각하는 것, 포인트는 생각이죠. 생각하는 것으로 좁히는 거죠. 개념을. 그러하면서 이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영혼과 분리되어 있었어요. 다시 말해 그 영혼이 몸과 분리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원론이라고 하죠. 이원론. 그러니까 몸과 바디가 따로 있다라는 이런 이원론적인 것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프랑스 철학자는 데카르트겠죠. 따라서 새로운 생명력을 크리스찬들의 믿음에 불어넣어 줬어요. 이 불멸의 영혼에 대한 믿음. 근데 그 반대편에 머못에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와 같은 물질이 아닌 거죠. 임머추리어. 비물질적인 존재는 그 비물질적인 그런 것들은 없어. 그래서 그의 견해에서 영혼이란 것은 이성이나 신과 같은 거 이런 것이 아니라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병도 걸리고 실수도 저지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들이 뭘 입증했다고요? 미스터 마카리의 이야기의 중요성을 입증했다는 거예요. 좀 더 이런 지적 활동, 단순한 지적 활동을 넘어서는 거로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갑자기 뭐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 중간에 비었기 때문에 이걸 넣어야겠죠. 그것들은 뭘 입증한다고요? 입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미스터 마카리의 이러한 이야기의 중요성을 단순한 어떠한 지적인 활동 그 이상으로서 입증해 주는 것이었다. 뭘까요, 그게요? 하여튼 홉스가 결론을 내렸어요. 인간은 동물의 감성, 필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갈등이 일으키는 그것에 컨트롤 되니까 그렇게 결론 내린 후 그의 해결책은 뭐였을까요? 바로 파워를, 권력을 절대군주에게 넘기자. 여기 이제 이해 가실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절대군주. 여기서 지적인 활동, 단순한 철학적 활동이 아니라 현실이죠. 현실 정치에도 그 이상을 넘어서 현실 정치로도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철학이.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의 중요성을 그 지적인 활동 그 이상으로서 입증해 줬다는 거죠. 뭔지 모르겠어 아직은. 갑시다. 자, 먼저 이 문장에서 31번 일치하는 거예요. 가장 일관되게 패시지와 일치되는 것은 뭐냐? 유럽의 철학은 점점 종교화됐다. 17세기 아니죠. 분명 위기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미스터 마카리라는 사람은 차트를 그려가며 근대 현세 철학, 근대 현세 철학, 이건 비영혼적인 거죠. 영혼이 없는 근대 현세 철학의 분기를 계획했다. 차트를 그려가면서 뭔가 만들어냈던 거죠. 그러한 분기를 계획했다. 그렇죠? 영혼을 벗어난 그러한 철학을 채웠으니까 맞는 것 같고요. 홉스는 그 차트 여기서 기록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차트 그리고 기록하는 거죠. 이 분기를 기록한다.
근데 홉스는 근대의 형태의 데마고기, 이것은 민중 선동이에요. 근대 형태의 민중 선동을 옹호했다. 인간이 병에 걸리고 때로는 실수도 저지른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민중 선동을 옹호했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었고요. 데카르트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기계적인 세계를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강조했다. 아니 반대죠. 기계적인 세계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사람이 이 근대 세속 철학, 현세 철학의 분기를 기록했죠. 바로 데카르트와 홉스의 이걸 홉스 데카르트 들어간다 봐야 되나요? 하여튼 뭐 근데 영혼이 없는 그런 세속 철학의 분기를 기록했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2번이. 32번 같은 경우는 B에 들어갈 영이 뭐겠는가? B가 아까 보았던 이 문장이에요. 여기 뭐라 했습니까? 그의 견해에서는 토마스 홉스겠죠? 이 사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의 견해로서는 영혼이라는 것은 단지 물질이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 바로 가죠. 홉스의 견해는 일치한다. 데카르트의 것과. 그렇지 않죠. 반대편이에요. 그러나 한 단계 더 이 견해를 근거로 엑스트라폴레이트하면 좀 더 유추해 나간다는 거예요. 한 단계 더 그 견해를 유추해 나갔다. 추론해 나갔다. 홉스는 콜라보했다. 데카르트의 아이디어와. 그래서 그의 개념, 깨끗한 영혼, 오점 하나 없는 완벽한 영혼의 개념을 물질적인 용어로 바꿈으로써 데카르트의 아이디어를 서포트했다. 이건 다 잘못됐죠?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지 않았으니까. 반대편이라고 했고, 또 하나는 이러한 이질적 견해, 다른 견해겠죠? 생각한다는 것에 대한 본질에 대한 다른 견해가 기념비적인 그러한 결과를 갖고 왔다. 기념비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가장 적절하죠?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여기서 이런 말을 했죠. 신은 이런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것들은 뭘 입증하는 것이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중요하다 라는 걸로서 입증을 한 거죠. 그것은 단순한 지적인 그런 활동을 넘어서는 걸로서 입증됐다는 겁니다. 지적인 활동을 넘어서는 게 뭐죠? 홉스가 인간은 동물의 감정에 의해서 통제되는 거라고 결론 내린 다음,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그의 해결책은 이 권력을 이양하자. 누구에게? 권력자에게. 절대군주에게 이양하자고 한 이 장면이 바로 뭡니까? 이건 거죠. 이러한 이질적 견해. 분명 이게 들어갔죠? 이 데카르트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사람의 이 다른 견해가, 인간이 생각한다는 것에 대한 다른 견해가 기념비적인 영향력을 가져왔다. 이게 맞겠죠? 예. 바로 권력 이양이라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로는 이질적이란 말도 나와야 되고요. 다른 견해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기보다는 홉스는 이렇게 유명하게 단언했다. 나는 생각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나는 역시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다. 틀린 말 아닌 것 같은데 정답은 물론 이거였죠. B에 들어갈 말은 뭐겠네가? 다이스포라. 다이스포라라는 것은 유대인의 집단 거주 또 집단 이주를 의미하고, 블럭이라면 방패 막아주는 거. 압스큐어는 모호함이죠. 모호함. 그다음에 게머 하면 어떠한 분야에서의 전범을 나타내요. 요즘 내가 학원계니까 학원계 전반 이런 말 되겠죠. 그러면 올라가 볼게요. 전범위를 나타내고요.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겠는가? 그 반대편, 어디의 반대편일까요? 바로 철학계가 되겠죠. 철학계. 그 철학계 전방위에 걸친 에서 반대편에, 철학계 전반의 반대편에 있는 토마스 홉스가 맞겠죠. 정답은 전범이란 말에 특정 분야의 전범이 나타내요. 게멋이 맞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배경 지식을 하나 얻기는 얻은 거예요. 홉스에 관해서, 그 다음에 데카르트에 관해서 얻게 되었고, 또 그리고 어휘에 관해서는 이 문장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느낌, 어휘는 느낌에 가까워요. 이 느낌들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 느낌도 배경 지식에 속한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뭐 느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저 또한 이렇게 한 번 더 봄으로써 이 단어를 어떻게 까먹을 만할 때 다시 나타나니까 기억해 주겠죠. 저도 보지 못한 단어, 생뚱맞게 한 번도 보지 못한 단어, 뭐 한두 번 봤겠죠. 안 본 단어 없겠죠. 그러나 저도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독해를 안 하다 보면은 그 단어들이 다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독해를 하다 보면 그 단어가 새록새록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주는 기회를 갖게 되죠. 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떤 건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